치매입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치매를 대하는 자세,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부 출연자 여러분, 또 리포터 전세현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거의 8년 동안 너무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낸 것 같아서요. 맞아요. 중앙 치매센터장을 계속 맡고 계셨죠.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인 또 국립의료원에서 중앙치매센터의 책임을 맡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덕에 저한테는 좀 버거웠던 이제 짐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여유 있게 또 진료 현장에서 연구 현장에서 치매 환자분들 치매 연구하고 이렇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기간은 아닌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 치매 환자 수를 비롯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스란히 다 현장에서 목격하신 산 증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치매 환자 수나 이런 게 변하는 거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만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또 대응하려고 애썼던 국가가 아마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행운인데요. 어쨌든 그런 그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또 중앙치매센터가 생겼고 그 속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치매 환자나 어르신들을 위한 환경이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게 제 보람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시면 얘기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이 전국의 광역 치매센터,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다 완성이 돼서요. 정말 대한민국 어디 사시든 치매에 대한 웬만한 기본 정보나 서비스는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우선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들을 일상에서 돕겠다고 이제 나서신 치매 파트너즈가 100만이 됐거든요. 네, 치매 환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만큼 치매 환자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고민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그 큰 변화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상당히 또 네. 고무적인데요. 네. 그리고 이 치매가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게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치매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인식 변화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경각심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고요. 또 이제 치매 조기에 진단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옛날에는 내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 왠지 그런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불쾌하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져야 될 거는 여전히 치매도 많고 힘든 병이지만 아직 나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치매는 이제 80세가 넘으면 4분 중 1명이 치매신데요.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 한 사람은 3년 정도는 치매를 앓을 확률을 갖고 사시는 거고요. 결혼하신 성인들은 양가 부모 4분 중에 1분은 치매를 앓게 되시니까 또 치매 가족을 둘 확률이 거의 100%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또 치매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예방을 열심히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을 3분의 1 정도, 35% 정도 낮출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치매가 발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내가 걸렸을 때 치매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준비를 치매가 걸리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방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을 때 내 삶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해 나가는 이런 지원도 필요하고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뭐 리포터도 있고 오늘 교수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저도 치매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럼요. 이런 누구에게나. 경각심이 들고요. 또 들으면서 또 희망을 가졌던 건 한 3분의 1 정도, 35%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치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치매도 유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치매는 질병의 이름은 아니고요. 이제 인지 기능이 나빠져서 내가 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통칭하는 그런 이제 증상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원인 질환이 한 100가지쯤 됩니다. 100가지요? 네. 이제 크게 이제 분류를 3가지로 하면 이제 뇌가 서서히 퇴행해서 나빠지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뇌의 혈액 순환의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문제나 사고, 감염, 중독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2차적으로 치매 상태가 되는 이런 이제 속발성 치매라는 분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노인성 치매라고 할 때는 퇴행성 질환에 의한 치매를 흔히 통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병, 네네. 또 이제 루이 소체병, 뭐 전측두엽 치매, 파킨슨 치매와 같은 병들이 이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에 속하고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 질환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비타민 결핍, 의외로 이렇게 독거 노년층에는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체 질환 때문에 치매가 되거나 혹은 이제 뭐 옛날에 많았습니다만 요즘 다시 조금씩 는다고는 하던데 일산화탄소 중독과 같이 뇌 기능을 억제하는 독성 물질, 그다음에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염, 후유증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치매 유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쏙쏙 잘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치매 유형은 어떤 걸까요? 네, 알츠하이머 병이 전체 치매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시아인들은요, 서양인들과 다르게 혈관성 치매가 많다는 보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20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혈관성 치매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비율이 1대2 정도 됐거든요. 알츠하이머가 혈관성 치매의 2배. 지금은 한 1대 6.5쯤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건강 관리나 위생, 뭐 감염 관리 같은 게 좋아져서 혈관성 치매는 실제로 한 30%가 절대적으로 줄었고요. 반면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알츠하이머 병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차이가 점점 커져서 전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현상을 치매가 알츠하이머화 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점점 더 그 분율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이제 관심도 많이 나타날 텐데 이 알츠하이머 병, 혈관성 치매 그리고 뭐 속발성까지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는 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릎 관절염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확 아파지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뻑뻑해지고 불편해지다가 좀 아파지지만 견딜만 하다가 도저히 아파서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것처럼 퇴행성 치매는 천천히 언제 증상이 시작했나 모르게 천천히 증상이 발병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나빠지는 이런 게 특징이라면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는 그 순간에 좀 전까지는 괜찮으시다가 그게 발생한 순간에 한꺼번에 증상이 확 나빠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 차이이고요. 또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란 병은 기본적으로는 기억을 담당하는 측두엽부터 나빠지는 게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부터 불편해지시죠. 그렇지만 혈관성 치매는 어느 부위에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말씀하는 능력부터 나빠지실 수도 있고 판단하는 능력부터 나빠지실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기억하는 능력부터 나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증상도 종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치료법도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퇴행성 치매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인지 기능이 뇌에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 주는 약을 주 치료제로 쓰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 혈액 순환을 개선하거나 출혈을 막는 치료를 이제 주 치료로 씁니다. 물론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분들도 임상에서는 많고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혈액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치료도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하지만 주 치료는 이 두 가지가 그런 방식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치매 앞서서 우리가 언급은 했지만 이제 80세 이상에서 4명 중 1명 꼴이다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치매는 좀 과연 이 70, 80 이후에 그 고령 어르신들만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치매가 시작되는 그 시작 시기랄까요? 그게 언제부터 이게 출발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치매 종류마다 워낙 다르긴 한데 알츠하이머 병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소위 치매라고 느끼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의 분율은 65세가 넘으면 5살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많아집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이 되면은 4분의 1이 되고 90대 이상이 되면 2분의 1이 되시거든요. 예, 그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이 알츠하이머 병을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70살에 알츠하이머병 첫 진단을 받았으면 네. 뇌 안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5년에서 20년 전쯤에 알츠하이머병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만 증상을 진단을 받을 만큼 만드는데 네. 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손상이 돼야 되니까 네, 네. 15년에서 20년간 천천히 계속 뇌가 그 병에 의해서 손상되어 오다가 네. 그게 충분한 수준에 이르르면 기억도 불편하시고 해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시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뭐 명사 그리고 네. 이름, 네. 지명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다른 주변의 것들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기억력의 불편은 워낙 이제 그 치매 말고도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말고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많이 맞아요. 생기고요. 노화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네. 근력 떨어지듯이 이제 지력도 지력.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약해지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다른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사고는 기억을 잘 하시는데 네. 물건의 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만 선택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그건 좀 이제 전형적인 노화에 의한 기억 노화였어요. 어떡해요. 네. 근데 그런 노화에 의한 기억 장애는 40, 5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만약 70세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온다 하면 사실 그거의 이제 출발은 15년 전, 15년 전. 20년 전이니까 와. 한 50대 초중반, 50대 중반, 초반 이때부터 좀 신경을 우리가 분명히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시점이네요. 네. 예, 이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치매를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용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 치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일까요? 사실 건망증이 조금만 심해져도 치매 증상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건망증도 사실은 이제 치매 증상이 기억을 못하면 건망증이라고 하니까는요. 이제 근데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건망증과 노화에 의한 건망증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건망증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노화에 의한 건망증은 주로 이제 이런 명칭이나 이름을 중심으로 먼저 나타나는 특징도 있고요. 두 번째는 힌트를 드리면 대부분 다 기억하세요. 네. 그것도 이제 노화에 의한 건망증의 이제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치매에 의한 건망증은 우선은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명칭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힌트를 드려도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100% 그러신 건 아닌데 이제 원래는 힌트를 드리면 대부분 건강한 분들은 100% 기억을 하지만 치매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혼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기억은 되게 어려운 기억이고 금방 했던 거는 쉬운 기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즘 있었던 일을 이제 부모님이 잘 기억하지 못하시고 할 때 염려가 되니까 맞아요. 아유 정말 괜찮으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옛날 일을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도하시죠. 아, 괜찮으시구나. 이렇게 옛날 것도 잘 기억하시니까 치매는 확실히 아니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치매는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미 건강할 때 집어넣어 놨던 거는 꺼내 쓰는 데는 처음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30년 전, 20년 전 일은 건강할 때 머릿속에 이미 집어넣어 놨던 거기 때문에 설사 치매가 있더라도 대부분 잘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정보는 집어넣지를 못하니까 어제 들었던 일,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 뭐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옛날 일을 잘 기억하신다고 기억은 괜찮거나 치매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계십니다. 네. 그럼 너무 무심해도 안 되고 또 걱정만 앞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 경우랄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아무런 위장 장애 증상이 없으셔도 40대가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그렇죠. 받으시잖아요. 이제 이 치매에 대한 검사도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으시면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은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우선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에 대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꼭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이제 비만 이런 문제들을 특히 중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각각의 질환들이 1.5배에서 2배 정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만성 질환들을 장기간 앓고 계신 분들은 또 정기적으로 치매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경우,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해마와 같이 알츠하이머 병에 취약한 뇌 부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울증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앓으신 분들은 치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연세가 드셨을 때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게 다 없더라도 내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너무 이렇게 1년 사이에 뚜렷한 기억의 변화를 느끼신다.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학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치매는 정복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아까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인 질환들을 말씀드렸는데 전체 그 원인 질환 중에 없었던 것처럼 치매를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경우도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미 이제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원상으로 회복할 만한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증상을 경감시키고 진행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치료법은 이미 이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훨씬 더 이제 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좀 근원적으로 진행 자체를 완전히 멈춰보자. 이런 이제 신약들의 연구 개발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어서 또 머지않은 미래에
좀 더 효과적인 치료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재활 운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 또 손상 부위가 아주 크지 않다면 상당 부분은 또 원상에 가깝게 회복될 수 있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끔은 보면 내가 봐도 증상을 보면 치매인데 무슨 검사를 더해서 진단을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단을 안 하고 원인은 진단 안 하고 치매라는 증상 자체만을 놓고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환자분으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고 회복의 가능성을 얼마나 기대를 하고 치료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인까지 진단을 마무리해야 이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치매와 함께 사실 또 얘기되는 게 이제 또 고령 사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외로움도 같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또 치매와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많은 역학 연구들을 보면 우선은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치매의 발병률 또 유병률이 높습니다. 일단 그런 분들한테 치매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께서 왜 치매가 많으실까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는데요. 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뭐 활동이나 건강 관리도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요. 또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잘 받지를 못하게 되시면 특히 이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해마 같은 뇌 부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때 빨리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원래 가진 게 적으시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또 이제 혼자 이렇게 사는 어르신들은 진단도 진단이지만 진단을 받고 나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치료를 받기가 참 힘드세요. 병원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심지어는 약을 처방을 해서 가져다 드려도 그걸 때 맞춰서 정확하게 혼자서는 잘 챙겨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진단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혼자 사시는 치매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건가 하는 데서 우리 사회의 역할이 또 크게 있지 않으면 적절한 이제 관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부터 주변에서 이 정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접촉 이게 이제 많은 사회관계를 얘기할 때 나는 친구가 100명이야. 뭐 모임이 100개야. 이게 뭐 다들 이제 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얼마나 많은 미팅을 하고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폭보다는 빈도와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질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가까운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정서적인 지지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를 이제 같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나는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고 내가 하는 건 모두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는 건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 자체가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잘 주질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를 유지하는 데는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한데요. 이 정서적인 지지는 기본적으로는 이해받고 있다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공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 지지의 핵심은 공감과 칭찬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들은 원래 잘 하시던 일도 이제 실수하실 수도 있고, 서툴릴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잃어버린 부분을 쳐다보고, 내가 사랑하니까 대신해 줄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축시키고 상처,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는 대신하기보다는 이거 하신 거를 그만큼 잘했네. 그 부분은 계속 그대로 해주시면 나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드리는 게 우선은 정서적인 지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나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는데 제가 공감을 받는 느낌을 지금 드네요.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가족 중에 치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실 막상 닥치면요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몸부터 움직이기보다는 정보부터 얻는 게 편하시잖아요. 당장 어디를 가기는 엄두가 잘 안 나시니까는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치매 상담 콜센터에 전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4시간 365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이 편하실 때 언제든 전화하시면 돼요. 뭐 새벽 3시에 하셔도 되고요. 일요일에 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요. 1899-9988입니다.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의 1899-9988 번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증상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제 그분이 사시는 곳, 처한 상황, 가정이나 경제 상태에 맞춰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편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치매 체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항상 설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치매 체크 앱 안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특히 이제 요 치매라는 문제에 관해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자기 조건에 맞게 한눈에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알짜 정보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소지, 나이, 연령, 또 병명을 아실 경우는 병명, 뭐 가벼운 경제 상태만 넣으면 이용하실 수 있는 모든 서비스나 절차를 다 거기서 한눈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이 진단이든 무슨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 봐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으시면 자기 이제 그 거주지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서 직접 받으실 수 없는 서비스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유관 기관들로 다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은 항상 동네 치매 안심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막상 당황하면 제일 먼저 치매 잘 보시는 선생님이 누군지부터 찾는데 오늘 김기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일단 24시간 상담 콜센터가 있으니까 그리로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좀 준비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치매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